이제 편입시험이 한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할 게 많이 남아있죠. 좀만 더 일찍 시작할 걸 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하지만 편입시험 일정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으니 이제는 남아있는 하루하루를 길게 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저는 하루에 한 12시간 정도를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단언하는데 저는 이 압도적인 저희 공부 시간이 한양대 합격에 구할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공부 시간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해보셨나요? 만약 노력을 해봤는데 잘 안되거나 공부 시간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 잘 생각이 안 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시간을 어떻게 쪼개서 분 단위로 어떻게 보내라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마인드 세팅을 하고 어떤 식으로 환경 설정을 해야 공부 시간을 늘릴 수 있는지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특히 3번째 방법은 진짜 핵심이 되는 방법이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보여주기식 공부하기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남의 눈치를 되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공부에 적용했을 때 의외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 독서실만 다니고 막 집에서만 공부한 학생들 있죠. 그 중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거기서 유튜브도 보고 잠도 좀 자고 공부같이 긴장감이 동반돼야 되는 것들을 하기에는 취약한 부분이 너무 많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개방된 공간에서 남들이 내 공부하는 거 쳐다볼 수 있는 곳에서 공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당연히 성적이 안 나올 때는 부끄러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부끄러운 감정만 극복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주변에는 나라는 사람을 공부 열심히 무식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이런 이미지가 좋아서든 아니면 이런 이미지를 저버리기 싫어서든 스스로 이 긍정적인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이것 역시 남 눈치를 많이 보는 우리 본능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죠. 방금 이야기한 이 긍정적인 평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공부 잘하는 전교 1등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어요? 본인이 공부가 좋아서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열심히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분명히 주변 평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변에 선언하기입니다. 공부를 하기로 했다면 내가 목표하는 바를 주변에 알려야 돼요. 물론 올해 초부터 여러분들이 편입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주변 지인들이 다 알고는 있을 텐데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합격의 각오를 알리세요. 저는 3월에 처음 서울 올라왔을 때 진짜 왜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친구들한테 극단적으로 이야기했거든요. 나 서성환이나 연고대 갈 거니까 너네랑 연락 못 할 것 같다. 잘 지내라. 이런 식으로 카톡 하나 보내놓고서 단톡방을 나갔는데 보내고 다시 돌아보니까 쪽팔려서라도 공부를 해야겠더라고요. 서성환은 몰라도 적어도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학교는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수험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번째로는 이 외로움에 익숙해지기입니다.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해요. 지금 시기에 원래 혼자 다니던 학생들도 외롭고 지치니까 동지들을 막 찾기 시작합니다. 3, 4개월 정도 얼굴은 알았지만 말도 안 걸어본 친구들과 어쩌다 보니 대화도 하게 되고 밥도 먹고 완전 찐친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제가 냉정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친구들 이 시험이 끝나고 나서도 볼 수 있을까요? 애석하게도 시험 결과는 친구랑 함께 받지 못합니다. 결국에 결과는 혼자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럴 바에야 지금부터 외로움에 그냥 익숙해지면서 혼자서 이 외로운 수험 생활을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물론 동성인 친구 둘이서 공부하는 거는 찬성합니다. 오히려 시너지를 내는 경우를 자주 봤거든요.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으쌰으쌰 하면서 그렇게 잘 보낼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3시 넘어가게 되면은 무조건 시간을 타이트하게 쓸 수가 없고 비효율적으로 수험 생활에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밥을 먹고 공부를 하고 집에 가고 이런 것들이 매번 다 의사결정의 순간인데 이게 3시 넘어가면은 당연히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수험 생활을 안정적으로 끝까지 보내기 위해서는 그냥 외로움 자체를 견뎌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명 정도 밀어주고 끌어줄 수 있는 친구가 아니라면 그저 혼자 다니시길 바래요. 그게 오히려 속이 편합니다. 자, 이제 4번째는 시간 정하기입니다. 이제 모든 것들에 다 시간을 부여하는 겁니다. 시작 시간을 정하고 마감 시간을 정하고 시간이 길다면 줄이고 시간이 적다면 늘려야 되죠. 이제부터는 밥 먹으러 가는 시간도 정하고 먹고 돌아와서 공부하는 시간도 정해야 돼요. 식사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가면은 무조건 줄여야 되고 아무튼 매 순간 시간을 재고 낭비되는 시간이 없게 계속 피드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세이브한 시간들을 여름식이니까 지치잖아요. 잠을 자는데 더 쓴다던가 부족한 공부가 있다면 그것들을 보충하는 데도 쓰고 이런 식으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치해서 쓰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 짜투리 시간들을 너무 많이 낭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점심 저녁 시간에 밥 먹을 때 1시간 넘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튼 반드시 낭비되는 시간을 줄여야 되고 지금 당장 이 영상 끄고 나서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다시 한번 따져보시길 바래요. 아마 1~2시간 정도는 더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는 계속 물음표 던지기입니다. 학생들은 완벽하지 않아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든 이 편입시험에서는 100점을 맞을 수 있는 학생이 없습니다. 모두가 정도만 다르지 하나같이 부족한 상태인데 학생들이 성적을 올리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매번 이 물음표를 던져야만 합니다. 뭐가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매 순간 고민해야 돼요. 그렇게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자라는 마인드로 공부하는 내내 생각하면서 공부하게 되면 그렇지 않고 그냥 공부를 할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내가 반복해서 수학 문제를 풀 때 왜 이 공식을 쓰는지 물음표를 던지고 영어 독해 문제를 풀 때도 내가 배웠던 그 방식대로 잘 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또 물음표를 던져보고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채점할 때도 틀린 문제가 있다면 내가 왜 틀렸는지 시험 보는 연습이 덜 돼서 못 푼 건지 아니면 그냥 잘 몰라서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못 푼 건지 매 순간 물음표를 던지고 이유를 찾아야겠죠. 그리고 그 이유를 해결할 뭔가 방법을 찾았다면 그 방법을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지금 이제 9월이 다 된 시점에서 학생들이 많이 해야 되는 것들이 쌓여진 파트들을 누적 복습하는 건데 방금 이야기한 이 물음표의 과정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냥 무지성으로 문제만 풀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발전이 없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낭비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지면서 공부하시길 바래요. 장담하는데 한 2배, 3배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순공 시간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마인드 세팅 한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은 참고하셔서 남은 수험 기간을 좀 더 길게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